스토리는 용가리급, 비주얼은 어벤져스급. 스토리는 레알 눈꽃만큼도 기대하지 말고 보셔야 재밌습니다. 고질라 킹 오브 몬스터 리뷰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벌어진 고질라 사태 이후 모나크라는 조직은 타이탄이라 불리는 수많은 괴수들을 감시 관리해 왔는데요. 한편 반 모나크 조직의 등장으로 괴물들의 대장으로 추정되는 기도라가 부활하게 되고 수많은 괴물들 역시 동시에 부활하게 되어 전 인류는 멸종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이에 급하게 고질라가 호출되어 일대 결전을 벌이게 되는 몬스터 유니버스의 세 번째 괴수 영화입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리뷰해드릴 영화는 바로 고질라 킹 오브 몬스터 유니버스의 세 번째 영화입니다. 리뷰 감상에 앞서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 영화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스토리는 거의 용가리급입니다. 심 감독님의 용가리급. 하지만 이 비주얼 뽕 하나만큼은 뭐 어벤져스 저리 가라 할 정도의 대단한 블록버스터급 오락거리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스토리는 눈꽃만큼도 기대하지 말고 보시기를 바랄게요. 특히 주인공들의 선택과 갈등들은 중2병보다도 더 형편없는 수준이고 영화 속 설정들의 현실성마저 떨어뜨리는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뭐 영화라는 거는 사실 어느 장르든 결국에는 다 판타지일 수밖에 없죠. 세상에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설정이 영화 속에 등장을 하더라도 그 영화를 보면서 현실적으로 느낄 만한 이유들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인간들의 이야기는 현실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그 비현실적인 무언가가 단순히 어떤 소품일 수도 있고요. 그 세계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대사일 수도 있고 어떤 인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비현실적인 것의 액션을 통해서 현실적인 리액션이 나오면 그걸 보는 관객들은 현실적이다라고 느끼면서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핍진성이라고 하는 건데 이 영화는 그런 규칙들을 다 망가뜨리고 있죠. 그 규칙이 괴물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괴물들은 되게 현실적이에요. 말도 안 되는 괴물들끼리 싸우지만 그 싸우는 모습 자체는 되게 리얼하고 좋거든. 근데 사람들이 나와서 입만 열면 산통 다 깨져. 진짜 정말 심각할 수준이에요. 가장 큰 문제는 이 영화의 중심 인물들이 운영하고 있는 조직인 모나크라고 하는 조직인데요. 18마리나 되는 괴물들의 정체를 알고 있는 건 그렇다 치고 어쩜 이렇게 고질라에 대한 믿음들이 지고지순한 거죠? 뭐 어느 정도냐면 괴물들이 등장할 때 갑자기 모든 배우들이 무슨 뽕 맞은 것 마냥 아름다워, 뷰티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악한 괴물이든 선한 괴물이든 어쨌든 괴물은 괴물이고 고질라 역시도 전작에서 다른 괴물들 처치하고 되게 멋있게 퇴장을 하긴 했지만 샌프란시스코를 쑥대밭으로 만든 장본인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정말 수백만 명이 이 영화 속 세계관에서 죽었을 텐데 아닌데요? 고질라는 착한데요? 고질라는 얼마나 순딩순딩한데요? 우리 애는 물지 않아요. 라는 주장만 펼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에 어떤 괴물이 곧 탄생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오마이갓 너무 아름다워 이러고 있는데 웃고 소리 지르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근데 그 괴물이 정말 레알 진짜 완전 착한 천사 괴물이라고 쳐도 으앙 잘 잤다 쿵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냥 한순간에 그냥 묵사발 다 되져버리는 건데 어떻게 그런 여유 있는 표현이 가능한지 저는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괴물 말고 그 괴물을 바라보는 인간들이 보여주는 리액션들 자체가 제가 말씀드린 현실감을 느끼게 하는 리액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몇몇 주인공은 그런 비현실적인 리액션을 취해도 돼요. 왜냐? 캐릭터의 설정을 위해서. 그렇지만 관객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리액션을 담당하는 역할들도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영화는 전혀 그러고 있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나크라는 집단은 그냥 괴물에 미쳐버린 사이비 종교 집단일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 이 영화의 정말 큰 문제는요. 주인공 가족의 정말 극혐스러운 정말 레알 정말 여기 조그맣게 써있죠? 이 인물들 때문에 인간들의 이야기는 넣지 않는 게 좋았다라고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여주인공 때문에 모든 괴물들이 난리가 나고 이 세계가 정말 이런 난리가 나는데 이 인물이 문제는 뭐냐? 줏대가 없어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장난하냐?
눈 한번 반쯤 풀려가지고 뭐 물어보면 대답도 잘 안 해. 근데 문제는 이 캐릭터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캐릭터가 있는 이 가족들이 전부 다 그래요. 이 남자 주인공 같은 경우도 괴물은 없애야 돼 이랬다가 이제 우리가 같이 싸운다 이러고 있다라니까. 아니 무슨 고질라가 우리 엄마 이름도 마산데요? 라고 한 거야 뭐야. 그 여자 역시도 괴물로 세상을 정화시켜야 돼 이랬다가 지 딸내미가 위험에 빠지니까 세상에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이러면서 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 아니 뭐 어디 체면이라도 걸린 거야? 아니 차라리 체면에 걸린 설정이면 말이 되겠어. 이렇게 억지로 사건의 개연성을 넣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인데 이거는 정말 세상 말도 안 되는 설정들만 남발하고 있고요. 비현실적인 리액션만 하고 있어요. 특히 정말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인간들끼리 벌어지는 이 인간들 사이에서 이야기들이 통째로 삭제가 돼도 이야기 진행에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영화는요, 괴물들이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 그 단서 혹은 설정 혹은 사건만 제공을 해주면 알아서 지들끼리 싸우고 그냥 우리는 그냥 이렇게 팝콘 먹으면서 그냥 재밌게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영화의 전작인 고질라 그리고 콩스컬 아일랜드랑 정말 다른 점인데 저는 앞에 그 두 영화는 정말 재밌게 봤고 정말 좋아했던 작품이에요. 왜 그 영화가 좋았냐면 인간들의 비중이 적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무엇을 해서 괴물들이 이런 일들을 벌이는 게 아니라 물론 살짝의 단서는 제공하지만 괴물들끼리 뭔가 일을 벌이고 있는데 그 안에 인간들이 끼어들어서 되게 허무하게 죽어버리거나 그 사이에서 그냥 우리 가족만 얼른 구해서 나오자 하는, 그러니까 괴물들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시하는 역할이 아니라 그냥 관전자 입장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한 인간의 모습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온전히 괴물들의 액션에만 몰입해서 볼 수 있었던 영화였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들은 그냥 괴물들을 보면서 얘는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나 보다 저런 애들인가 보다 정도 짐작만 하고 넘어가죠. 근데 이 영화 킹 오브 몬스터 같은 경우에는 괴물들에 대해서 어떻게 인간들이 그렇게 잘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아니 무슨 뭐 같이 초중고라도 같이 나왔나 봐. 아무리 수십 년간 연구를 했다고 하지만 잠들어 있는 생물을 연구를 한 건데 성격이며 능력이며 이런 걸 어찌 그렇게 너무나도 잘 아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설정들이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그래서 이 영화가 새로 개봉했으면 좋겠어요. 보통 이게 새로 재개봉하면 뭐 감독판, 뭐 리마스터, 뭐 확장판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그냥 몬스터판 해가지고 인간들이 좀 실수해가지고 뭐 괴물 깨우는 장면들 몇 개만 조금 넣어주고 그냥 괴물들 장면만 모아서 누가 이렇게 온전히 괴물들 장면만 편집한 영화가 나오면 난 진짜 너무너무 만족하고 재밌게 볼 것 같아요. 왜냐? 이 영화는 괴수 영화로서 느낄 수 있는 어떤 위압감, 무력감, 공포감, 그 괴수들의 존재감들을 정말 잘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옛날 영화에서는 뭔가 거대한 무언가들이 등장을 하면 뭔가 좀 말이 안 되는 느낌들이 있었어요. 뭔가 연출적인 면이라든가 어떤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근데 고질라 시리즈는 어찌됐거나 그걸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는 시리즈의 영화라는 거죠.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이 영화는 그냥 괴수들끼리 싸우는 모습만으로도 사실 티켓 값은 하고도 남습니다. 그냥 인간들 나와서 이렇게 뽕 맞은 표정 하는 것만 없었으면 좋겠어요. 영화의 흐름을 너무너무 방해하고 있고요. 괴수가 온갖 전기와 방사능을 내뿜으면서 싸우고 있는데 그 밑에서 아무런 피해도 받지 않고 고질라가 나타나니까 이러면서 참 말도 안 되죠. 뭐 사실 따지고 보면 고질라 역시도 선이 아니라 사실은 필요악이죠. 근데 이 영화에서는 얘는 뭐 착하긴 해. 애는 착한데 그래도 어쨌든 악은 악이지만 그래도 우리에겐 필요한 악이야다라는 설정을 제대로 표현을 못하고 있고 설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나와서 옛날 영화 용가리가 굉장히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영화에서 인간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용가리 때 이후로 눈꽃만큼도 발전한 부분이 없습니다. 제 말을 못 믿겠다고요? 이게 좀 너무 과장 같다고? 그러면 이 영화를 보시고요. 용가리를 한번 보세요. 디워 말고 용가리. 다시 보시면 인간들 이야기는 별 차이가 없어요. 수준 차이가 없어요. 이쯤 되면 심영래 감독은 시대를 앞서간 감독인가? 아니면 마이클 도어티 감독이 시대를 후퇴한 감독인가? 약간 의문이 들기도 하네요. 자,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저희 엉찌 구독자분들의 댓글을 받아봤는데요.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와우, 정말 많은 댓글이 달려있습니다. 배지민님께서는 거대한 스케일, 압도적인 파괴력, 답답한 스토리, 괴수들 발밑에 있어도 절대 피해를 입지 않는 주인공. 와우. 전재선님께서는 스토리는 아예 생각 안 하고 폭발하는 맛으로 보는 영화일 듯. 맞습니다. 이 영화를 마이클 베이가 부러워합니다. 맨식님께서는 1편에서 무토는 왜 나댔냐? 고개 잘 조아리네. 굽신굽신하는 무토. 하우아 롤롤로님께서는 전투씬에 인간 그만 끼워 넣어. 그러니까
내 말이. 지호 대카님께서는 이 영화 보는 방법, 머리를 비우세요, 뇌를 비우세요, 생각을 하지 마세요, 눈을 부릅뜨세요, 눈을 깜빡이지 마세요, 피처링 아니야. 이 정도면 거의 시계태엽 오렌지급의 세뇌 수준 아닙니까? 로켓 라크님께서는 와 정말 나랑 똑같아. 몬스터들의 행동은 이해가 가는데 인간들의 행동이 이해가 안 가고 답답하네요. 아이맥스로 봐서 액션 눈뽕은 있지만 좀 보려고 하면 인간 컷으로 반복.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느끼는 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관객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리퍼블릭 코리아님께서는 엄복동 보고 이거 보면 개재밌습니다. 끊임없이 고통받는 엄복동. 야 그래도 리얼은 좋겠다. 엄복동 때문에 리얼의 존재감 사라졌잖아. 솔직한 스컬링 TV님께서는 콩. 자, 잠시만 나 벌크업 좀 하고 올게.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스컬 아일랜드라는 그 대사가 꽤 여러 번 언급이 되는데 저는 그래서 좀 더 벌크업이 된 콩의 모습이 뭐 지나가는 정도로도 살짝 비춰주지 않을까 했는데 한 번도 안 보여주더라고요. 이지연님께서는 아이맥스 화면도 작게 느껴졌어요. 작품성 따지고 싶지 않아요. 뭐 이런 영화 뭐 작품성으로 따지고 보는 영화는 아닌데 참고로 저는 스크린 X관에서 봤어요. 이렇게 양면으로 화면이 나오는 거. 근데 그 분량도 굉장히 많고 다른 스크린 X 영화들에 비해서 또 집중을 방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딱 정말 몰입감을 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맥스로 보실 수 있으면 물론 아이맥스 추천을 드리지만 스크린 X로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지 리퍼님께서는 전날 음주 후 많이 피곤했는데 배우들은 꿀잠 재워주고 볼만한 장면들은 괴수들이 알아서 깨워주네요. 굿! 이분 너무 부럽다. 재밌는 장면만 보신 거잖아. 파쿠르인 에브리웨어님께서는 역시 괴물들 쌈박질이나 로봇 쌈박질에서 사람 이야기는 빼야 정답. 사실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왜 대체 괴수들이 나오는 영화, 로봇이 나오는 영화 혹은 인간들이 어떻게 뭔가 논리적으로 대할 수 없는 존재들이 나오는 영화에서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왜 이 정도밖에 못할까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사실 답은 있거든요. 인간들의 이야기를 빼면 돼. 주컬님께서는 Saw it twice, best in 40x, best Godzilla ever 라고 달아주셨는데 but story terrible. No good, no good. 살라드님께서는 콩 이제 어떻게? 콩 이제 어떻게? 그러게나 말입니다. 그러게나 말입니다. 이휘영님께서는 그리고 번역이 좀 거슬리고 이거 맞나 싶은 부분이 많았어요. 이거 저도 살짝 그렇게 느꼈던 번역들이 좀 있었는데 사실 인간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번역을 그냥 Thursday를 월요일로 번역을 해도 저는 그냥 별 생각 없이 볼 겁니다. 예. 제로 윙님께서는 이 영화는 시야를 꽉 차게 볼 수 있는 앞자리가 명당입니다. 자막은 안 읽으셔도 됩니다. 아니 그냥 읽지 마세요. 번역이 엉망이라 읽지 마라는 것인지 아니면은 인간들의 이야기는 별 쓰잘데기 없으니까 보지 말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스크린 X에서 봤잖아요. 스크린 X는 옆으로도 스크린이 있으니까 오히려 뒤쪽에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일반관은 조금 앞쪽에서 보시는 게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트 심슨님께서는 대령의 말이 모든 걸 설명합니다. 아니 저 여자 지금 뭐해? 그게 관객들을 대변한 대사일 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자, 이처럼 많은 분들께서 이 영화에 대해서 거의 똑같은 의견. 전 이렇게까지 한 영화에 대해서 똑같은 의견이 이렇게 많은 댓글은 전 처음 봤어요. 다들 인간들 필요 없고 괴물들이나 봤으면 좋겠다. 괴물들은 정말 좋았다. 인간들은 정말 형편없었다. 정말 아주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실 지금 다음 작품으로 기획되고 있는 게 콩 대 고질라인데 콩도 그렇고 고질라도 그렇고 둘 다 모나크에 따르면 둘 다 선한 존재인데 얘네들은 대체 왜 싸우는 것일까?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는 싸우다가 둘이 힘을 합쳐서 뭔가 또 다른 존재와 싸우는 그런 스토리가 될 것 같은데 뭐 이게 이 스토리가 만나면 여기 성지되나요? 어쨌든 열몇 마리 괴물이 등장을 했지만 물론 다 등장한 건 아니고 몇 마리 정도만 등장을 했지만 왜 이렇게 스케일이 커졌는데 과연 콩 대 고질라에서는 어떤 스케일로 만들지 그리고 그 영화에서는 제발 인간 이야기는 제발 좀 그리고 다음 작품은 마이클 베이 감독이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마이클 도어티 감독 말고 마이클 베이 감독. 자, 어찌됐거나 꽤 볼만한 괴수 영화임에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런 영화에서 스토리를 기대한다라고 하는 게 뭔가 막 개연성 있고 찰지고 이런 스토리를 기대를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인간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뭔가 은유가 좀 더 담겨 있거나 뭔가 좀 더 메시지가 담겨 있는 이야기만 사실 인간들이 들려줘도 충분히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그 영화이거든요. 뻔한 스토리의 작법 문법을 따르기보단 이 괴수 영화의 특징에 맞는 문법을 조금 더 연구를 해서 다음 영화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럼 전 다음에 더 재밌는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